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멀리 리투아니아에서 저희 에스페란토하고 원무 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보광 원무님 모시고 그리고 활동 그리고 그쪽 리투아니아 소식 등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최보광 원무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리투아니아 최보강입니다. 이 반갑습니다. 리투아니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돼서 저도 지금 한국에 안 간 지 만 2년이 다 됐네요, 보니까. 네. 한국에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하고 발목이 잡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또 직계 존속 비속만 된대요. 한국에 지금 이제 어려운 시간 내서 한국에 들어가면 2주 동안 묶여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그래서 이제 뭐 3주 한국 가는데 2주 묶여 있고 또 그냥 1주만 돌아다닌다는 것이 좀 그래서 지금 한국을 못 가고 있습니다.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리투아니아 여기는 지금 인구가 280만 명이에요. 뭐 아주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 한국에 지금 5,200만 명인데 이제 그동안은 계속 리투아니아가 그냥 새로운 확진자 수가 한국보다 훨씬 많았어요. 훨씬. 그건 뭐 2,000명에서 1,000명 사이로 그냥 이렇게 돼서 덜 그냥 좀 한국이 부럽기도 하고 이 작은 나라에 그냥 어떻게 그냥 한국보다도 그냥 2배, 3배 그냥 많은 새로운 확진자가 나와서 그렇게 됐나라고 늘 불안하고 걱정되었는데 이게 백신 접종을 하니까 그냥 뚝 떨어져 버렸어요. 여기가 지금 EU 연합으로 회원국이니까 이제 백신을 이렇게 구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지금 한 45%예요. 45% 그 접종률인데 그렇게 되니까 그냥 여기가 한 100명대로 떨어져 버렸어요. 어떤 데는 그냥 18명 뭐 이렇게 돼서 지금 7월 1일부터는 여기가 이제 녹색 지역이라 그래갖고요. 그냥 돌아다닙니다. 제가 7월 1일 날 한국하고 리투아니아하고 농구 경기를 했어요. 올림픽 캠 여러분도 아마 스포츠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사를 읽으셨을 텐데 거기를 이제 갔는데 별로 사람이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간중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이게 코로나인지 아닌지를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됐죠. 근데 아쉽게도 우리 한국이 이 큰 점수 차로 지게 되어서 좀 그랬어요. 원래 리투아니아가 농구를 잘해요. 잘하는데 저는 생각 같아서 한 20점 차로 지면 참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막상 경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점수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내 예상대로 한 20점 차로 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점수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39점 차로 대한민국이 졌습니다. 졌는데 뭐 워낙 리투아니아가 잘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지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고 또 사람들이 또 우리가 한 30명이 갔어요. 30명이 이 대사관에서 그동안 이제 한국 사람들 이제 코로나로 서로 그냥 모이지도 못하고 그랬어요. 저희들 추석 때나 이 설 때는 모이고 그래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를 못하니까 어떻게 표를 대사관에서 확보를 해서 이 30석을 구했죠. 이 꽹가리하고 그냥 북하고 그냥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응원을 참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그래서 이제 모처럼 모여서 그렇게 한 것처럼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저도 한국에 가서 또 여러분 얼굴도 또 직접으로 뵙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저를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대부분이 저를 모르고 저도 여러분을 모르고 최보강이가 원문지 아닌지 그냥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저는 원기 86년부터 원무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막 횟수를 헤아려 보니까
원래 그냥 20년이 되네요. 20년이 되는데 계속 이제 해외 생활을 하고 뭐 생활이 아니라 여기서 사니까 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국내에 계신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그냥 이 접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 저한테 그냥 1시간이나 이렇게 준다고 해서 제가 너무 시간이 길다 다른 분들도 계실 텐데 저보다 활동을 또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제 그래서 이제 시간을 할당받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한테 그냥 신입 신고하는 꼴 돼버렸네 보니까 그렇게 해서요. 뭐 길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제 얼굴 보면 또 그러니까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서 여러분도 같이 이렇게 문자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게 리투아니아 수도 빌누스예요. 빌누스인데 여기 뭐 거의 매일 제가 이쪽으로 아침 산책을 가는 곳입니다. 곳이라서 색다른 풍경이죠. 색다른 풍경이고. 네. 제가 이제 보통 이제 원불교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대구에 있는 서승로 교당을 제일 먼저 이제 다녔는데 이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신 성적이 중요하다라는 그때였죠. 그때에서 그래서 시험을 치는데 이 2학년하고 3학년을 같이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게 시험을 치면 이제 한 줄은 2학년생, 한 줄은 3학년생 이렇게 해서 시험을 봤어요. 이 사실 불신사회죠. 불신사회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중간고사가 끝나고 그 선배들이 고등학교 3학년 선배들이 원불교라는 종교가 있는데 한번 가볼 생각이 없냐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중학교도 그랬고 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 그랬고 나름대로 종교 생활을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시민중학교 이런 대한불교 진각종에 소속된 종단이죠. 그래서 그 시민 중학교에 다녔을 때 이제 그 심학 시간이 있어요. 심학 시간, 마음심자, 배울학자 이렇게 해서 그 일주일에 한 번 있었는데 참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것이. 그래서 이제 진각종도 한번 다녀볼까라고 생각하면서 그 진각종도 교당이라 그럴 거예요. 이 교당에 갈 때마다 그냥 문이 잠겨 있어요. 그 문이 열렸으면 아마 제가 진각종에 다녔겠죠.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문이 닫혀 있으니까 좀 소심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렇게 이제 거기 문이 닫혀 있으니까 천도교가 있었어요. 또 천도교가. 이 천도교 그거 가니까 거기 또 문이 잠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당 문은 열어놔야 나중에 이런 사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들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제 문을 좀 두드리지. 문을 두드려서 제가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라고 하면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문이 닫혀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발걸음을 돌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선배가 원불교 한번 가보면 어떻겠나 해서 이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서승로 교당에 가신 분도 계시고 안 가보신 분도 계시고 지금 그 신문에서 검색을 하니까 바로 옆 밑에는 교당 사진이에요. 이게 법당입니다. 법당 사진이. 이게 교당에 탁 갔는데 그냥 이론상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 불단도 보니까 그렇게 그냥 제가 표현은 단아하다고 말을 했는데 참 초라하기 그지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사실은. 그게 저것도 이론상을 써야 되는데 또 이론산이라고 써버렸네 또 제가. 그래서 이제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그냥 장엄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는 가운데 이론상이 탁 있으니까 그게 그냥 그렇게 마음에 내가 이게
이게 내가 찾던 종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이제 오자마자 그냥 뭘 했냐면 다 이룬 거 아니에요. 이 교전을. 그때는 작은 교전이라고 여러분 그 주머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소 교전이 있어요. 그걸 읽었는데 그렇게 뭐 좋은 내용들이 많고 해서 또 그 내용을 또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또 얘기하는 재미가 또 그렇게 좋아. 그것이. 그래서 고등학교를 이제 교당에 다니는데 보통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법회에 안 나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가. 분위기가 그래. 왜냐? 고3이 됐는데 공부를 해야지 왜 교당 법회에 나오냐 하는 그랬대. 그래서 우리 서성도 교당 다닐 때만 해도 고3이 되면 교당 안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 지금은 언젠지는 모르겠네, 지금은. 근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 돼도 계속 법회에 갔대요. 후배들이 생각하면 참 안 좋았을 거야. 선배가 그냥 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시지, 그냥 일요일, 토요일이네, 토요일 법회에 오시고 그런다고. 그래도 저는 계속 이게 법회 거의 빠지지 않고 고3 때도 다녔죠. 다니면서 이제 시험 끝나고 뭐 하고 하면 제가 그 교당에 가면 그 선진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선진들 이야기들 그 책을 읽기를 참 좋아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때는 뭐 이 신부라 그랬습니다. 원불교 신문이 아니고 원불교 신부인데 그 이제 교당에 가면 신부가 배치가 돼 있잖아요. 배치가 돼 있으니 그걸 또 그렇게 읽기를 또 좋아했어요. 좋아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제 인생에 이제 획기적인 일이 일어난다. 그렇게 이제 고3 때도 교당을 열심히 다니고 하니까 학력고사를 봤는데 그냥 생각보다 점수가 그냥 많이 나와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학력고사 끝나고 나면 자기가 또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는데 근데 제가 채점을 한 것보다도 10개가 더 많이 나왔어. 이 10개가 내가 교당에, 원래 이게 잘 찍었다는 소리잖아, 원래. 잘 찍었. 이 10개가 더 많아 버리니까 그냥 대한민국 대학에 못 가는 대학이 없어요. 이게 다 그냥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대학을 갈 수 있는 점수를 제가 얻게 되었다는 게 이 고등학교 3학년 때 법표를 잘 나왔더니 그냥 10개가 그냥 공짜로 이렇게 주어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대학을 고르게 되잖아요. 어디를 가야 될지를 고르게 되는데 그때 이제 2월 16일자 1982년 2월 16일자는 제 여건상 생일날이에요. 이게 제 여건상 생일날 2월 16일날 이것도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되는지 모르겠네요. 원불교 그 신보에 교당에서 읽었는데 이론의 활동이 소개가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이론회라는 건 뭐냐 그러면 원불교 종로교당에서 에스페란토를 공부한 사람이 그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하던 게 이론회예요. 우리 에스페란토 말로는 우누찌르쿨라 그래요. 우누찌르쿨인데 그래서 그 우누찌르쿨라라는 그 활동 소개가 있는데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에스페란토를 배워서 에스페란토를 통해서 이 원불교를 세계에 알리는 활동을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기사도 그 수많은 기사 중에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에 두 가지가 이제 다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먼저 종로교당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에스페란토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제가 결심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서울로 가면 교당은 종로교당, 서울에도 종로교당 교당 많잖아요. 서울교당도 있고 원남교당도 있고 도남교당도 있고 그냥 많은 교당들 중에 내가 종로교당을 가야 되겠다. 가서 뭐 할 것이냐. 나도 에스페란토를 배워봐야 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마음이 드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로 왔다. 오자마자 그냥 그 입학식 마치고 그냥 첫 법회 때부터 어디를 갔냐 그러면 종로교당을 갔다. 종로교당. 이 종로교당에 당시에 어느 분이 계시냐면 법타원님이 계셨어요. 법타원님 다 아시죠? 법타원님이 계셨고 그리고 법타원님에 이어서 이제 좌산, 그다음에 용산, 그다음에 관타원님
이 교감령으로 계셨죠. 그러니까 하다고 교당도 이제 다니고 이제 열심히 다녔죠. 이 토요일 저는 또 일요법회를 참 좋아했어요. 이 청년들은 또 토요법회 마치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 토요법회도 좋고 일요법회도 좋고 그냥 일요법회가 그렇게 또 좋은 거예요. 이 일요법회에 가면 뭐가 좋냐면 받아 쓰는 게 많아. 그때는 이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또 받아 적는 재미가 있잖아요. 또 이게 이제 그 일요일 법회 가면 이제 법타운요. 그리고 이제 좌산 교감님도 그러고 말씀하시는 건 쓸 것이 참 많다. 그러니까 일요 법회를 참 이제 갔죠. 가면서 그렇게 하다가 종로교당에서 청년회장도 하고 이렇게 하고 또 제가 대학 다닐 때 고시 공부를 좀 했어요. 고시 공부를 이제 법대를 다녔으니까 이제 고시 공부를 하면서도 내가 교당에 가면 원력을 얻어서 또 공짜 십정을 받으니까 고시에 합격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교당을 또 열심히 참 다녔습니다. 다녀서 활동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렇게 하다가 제가 청년회장까지 맡았어요. 고시 공부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또 청년회장을 하니까 또 중앙청년회에서 또 가만 놔두지를 않더라고. 보니까 또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교당 생활을 또 하게 됐습니다. 교당에서 살았어요. 제가 교당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청년회장을 하고 이제 그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교당에 살게 된 사연도 있어요. 사연도 있는데 이제 교당에 사는데 제 업무가 뭐냐 그러면 교당에 그게 뭐 준간사죠. 화장실 청소를 제가 3년을 했다라는 게요. 화장실 청소를. 그래서 이 종로교당이 당시만 해도 큰 교당이잖아요. 1층, 2층, 3층 그리고 또 밖에 보면 또 화장실이 있고 화장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 화장실 청소를 제가 3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으로 참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화장실 청소가 참 그거 하면서 한때는 고시 공부해서 뭐 하고 그런 게 좀 그렇다 해서 남들이 보면 그냥 그 교당 앞에 또 이게 또 마당 쓰는 걸 또 그게 또 제 책임인데 이제 3년 사는 얘기는 또 이 다음에 이어져요. 우리 에스페란토 활동하고 3년 사는 이어진다 해서 제가 이제 에스페란토를 알게 된 것은 원불리어 신부에 나오는 자꾸만 그 기사 한 줄은 아니네. 약간 뭐 몇 줄 되는 그 기사에 에스페란토라는 단어를 보고 이 에스페란토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에스페란토에 워낙 요즘에 에스페란토가 우리 교단에서 그냥 좀 알려졌으니까 이 에스페란토는 딴 것이 없어요. 뭐냐면 말이 다른 그 민족들이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을 지배 언어가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중립적인 어떤 언어가 할 것이냐라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페란토 바로 중립적인 언어로 하자. 즉 말하면 한국 사람하고 우리 미국 사람하고 아니면 우리 뉴질랜드 원무님 지금 나오셨네요. 이 크리스 원무님이 그렇게 만나면 또 크리스 원무님은 좀 복잡해. 이 모국어가 독일어예요. 근데 지금 뉴질랜드에 사니까 일상 언어가 영어예요, 영어.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우리 독일어 사람하고 독일인하고 한국인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자 독일어를 쓴다, 독일어를 쓴다. 그러면 그게 우리 한국 사람이 아무리 독일어를 잘해도 그게 그냥 그게 심리적인 적이 있어요. 불평등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냥 이 선일 교무도 예를 들면 영어로 하고 우리 한국인도 영어로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서로 소속되어 있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틀려도 그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담감이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여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여기에 아주 큰 뜻이 있어요. 큰 뜻이 있는데 이제 나타난 그것은 바로 그것이다. 말이 다른 서로
이제 민족들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배우기 쉬운 중립적인 언어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게 에스페란토. 그게. 배우기 쉽다 그러니까 혹하잖아요. 일단 배우기 쉽다. 그리고 주창하는 게 그래. 인류는 하나다라는, 우리 인류는 하나다라고 우리도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에스페란토를 오자마자 배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5월에 이제 강습회가 있었는데 이때 강습회는요 일주일에 일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일주일, 뭐 일요일까지도 아니네요. 그 일주일에 초급을 끝내요. 얼마나 여러분 외국어를 배우는데 일주일 만에 그냥 기본을 그냥 다 배우게 된다니까 이건 또 얼마나 또 쉬운 거예요, 사실은. 쉬운 건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에스페란토를 배운 게 이 일주일 배웠다라는 거, 일주일 배우고 나머지는 이제 또 물론 각자가 또 연마하고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입문을 하고 그래도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다른 친구들은 다른 걸 안 하니까 그냥 제 친구들 중에서도 그냥 빨리 고시에 합격해서 뭐 이렇게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냥 고시 공부도 하고 에스페란토도 하고 원불교도 하고 이러니 그냥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를 들면. 근데 이제 될 뻔했던 적도 있죠. 될 뻔했던 될 뻔했던 적이 이제 제 인생을 바꿔오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0년 6월에 유럽을 오게 됐죠. 유럽을 오게 되고 이제 이 내용은 나중에 또 번역하고 연결되니까 그때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가 저를 또 불러들였어요. 공부도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때 세계대회가 열렸어요. 세계 에스페란토 대회라 그래서 매년 이 수천 명이 모여서 하는 국제대회가 있어요. 에스페란토가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가장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는 때가 이때예요. 이 세계 에스페란티스트들은 이 일주일을 기다리면서 1년을 산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일주일에 모이면 그냥 각종 행사들이 열리게 되는데 대한민국에서 그냥 그냥 유럽에서 공부 잘하고 있는 저를 또 불러갖고 한국에 또 그만한 사람이 또 없다 그러니까 왜냐 이 세계대회를 열려면 언어적으로 세계적 수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하고 서로 또 의사소통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와줬으면 좋겠다. 이 공부도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한국에 돌아오게 돼버렸어요. 석사 학위를 그때 이제 하는 중이었는데 이 3년간 하면서 아주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렀습니다. 대회를 치렀는데 더 성공적일 뻔했는데 그만 북한 사태가 일어나 버렸죠. 김일성이가 사망하는 사태가 일어나니까 대한민국이 그냥 큰 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그런 곳이다 해서 제가 이 세계대회가 94년에 열렸어요. 가장 어려웠던 그거예요. 편지 답하는 것. 한국 상황이 어떤가라고 해서 이게 김일성이가 사망했으니까 급격한 정세대회가 이루어졌으니까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대한민국에 사시니까 모르시지. 제가 밖에 나가면 그냥 물을 때마다 저한테 묻는 건데 대한민국은 안녕하냐라고 그렇게 물어요 친구들이. 그만큼 여기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지역이 대한민국이다라는데 여러분은 그냥 발 쭉 뻗고 주무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94년에 그런 과정 속에서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러서 우리 한국 에스페란토 그때 이제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세계 에스페란토 회장님이 되셨어요. 이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훌륭한 대회를 치르면 당연히 세계 에스페란토 회장의 자격이 있다 해서 그냥 이 선임이 됐죠. 선임이 돼서 아주 그냥 훌륭한 일을 많이 이루고 우리 또 당시에 이제 자선 종합선도 찾아뵙고 이렇게 해서 아주 좋은 관계를 가졌죠. 가지다가 그러다가 살다 보니까 제가 에스페란토로 만난 리투아니아 여인하고 결혼을 해갖고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다. 제 집사람이 리투아니아 사람이에요. 리투아니아 사람인데 우리 가정은 사생활 그래요. 이
얘기를 사진을 보여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가족 사진 하나 보여줬으면 좋을 텐데 그냥 못 보여주네 보니까. 그래서 에스페란토 활동은 이제 국제 선방이라고 해서 2016년이 됐는데 6년이에요. 2006년. 이것도 그냥 눈이 어둡고 그러다 보니까 타이핑 하는데 그냥 또 10년을 빼먹어버렸네. 제가 10점을 더 받았는데 그냥 10점이 여기 보태져 버렸네 보니까. 그래서 2006년부터 그렇게 됐다. 이 세계대회에 원불교 분과가 있어요. 2005년부터 그렇게 이제 활발해서 그게 이제 세계에서 종교라 그러면 에스페란토에게는 원불교예요, 원불교. 물론 몇 가지 종교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 에스페란토에는 우리 원불교가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대한민국의 종교라 그러면 원불교예요, 원불교. 숫자는 적지 않지만 그래도 원불교가 에스페란토 내에 많은 활동을 이제 하고 있죠.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저의 그 원무 활동입니다. 원무 활동인데 뭐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접하신 분도 계시고 또 이런 시간에 또 한번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1985년에 이제 그 정전 번역에 동참을 했죠. 당시에 홍승조, 육철 이런 선배들이 시작을 했는데 이분들이 대학 졸업하고 직장 가지다 보니까 일을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번역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때는 대학원 1학년생이었어. 1학년생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를 이제 처음 동참하게 됐고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고시를 하고 1차에 합격하고 이제 2차 시험을 이제 치고 2차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참 결과가 아깝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총무처죠. 총무처인데 그 총무처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이렇게 했는지 가보니까 그냥 점수 차가 그냥 너무 적어. 이게 거의 그전에는 100명 뽑더니 제 때는 60명만 뽑았단 말이에요. 이게 100명을 지난해처럼 뽑지. 그러면 제 인생이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과락도 없었단 말이에요. 과락도 없고 그렇게 하다가. 근데 그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계속 한 게 뭐냐면 정전 번역이에요. 마음을 달래려고 정전 번역을 쭉 하고. 이게 우리 교단에서 이 번역에 가장 관심 많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이죠. 이 자산 상사님이시죠. 자산님. 저만 보면 그냥 정전 번역 어떻게 됐냐고 묻는단 말이에요. 정전 번역 어떻게. 그렇게 되니까 그냥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받들어야 되잖아요. 받들이고. 그래서 제가 종로교당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87년에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대학원 석사 논문도 원불교에 관해서 제가 석사 논문을 썼어요. 규범 조직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원불교 교단을 중심으로 해서 석사학위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당에 들어가니까 이제 주 업무가 화장실 청소지만 또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는 다음 시간에는 번역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번역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문답을 참 많이 했죠. 자선 상사님하고 번역하면서 문답도 하고 뭐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선 상사님은 총부로 가시고 저는 이제 교당에 남한테 그대로 이제 종로교당에서 살아서 그때 이제 오신 분이 융산 법사님, 융산 법사님 또 저를 또 챙겨주시고 그리고 또 관탐도 이어주시고 그때 이제 교무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전산 종법사님이에요. 전산 종법사님하고도 제가 한 6개월 같이 살았네 보니까 같이 살고 그렇게 이제 그 번역을 이제 다 완성하고 1988년에 이 88 올림픽 때예요. 88 올림픽 때 바로 이제 9월에 저희들이 총부에서 본고 법회를 열었습니다. 드디어 제일 좋아하시지 자산 그때는 수의단원의 중앙 단원이었었죠. 그렇게 이제 하고 또 이제 인생을 또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생을 정리해서 박사과정을 갈 것이냐 그냥 저도 그냥
다른 분들처럼. 근데 저보고는 교모하라 서라 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어요. 교모하라 했으면 교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이제 저도 그냥 성직자 길을 한번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 전혀 다른 또 다시 계속 그냥 고시 공부를 해서 관직으로 갈 것이냐라고 그렇게 고민하던 찰나에 이 인생의 변화가 생긴 것이다라는 게, 그래서 그게 뭐냐 그러면 이 정전을 번역해 놓고 보니까 대종경도 번역해라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그 교전이잖아. 이 대종경을 번역하라. 그러니까 정전은 얼마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만 대종경은 양이 그냥 300페이지가 이렇게 되니까 그것도 하다 보면 결국은 그냥 자기 삶, 그냥 개인적인 삶은 좀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때 이제 청년기고 했으니까 아직 뭐 특별히 인생의 방향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니까 그럴 때 드는 생각이 그 생각이다. 대종경까지 번역하려고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페란토 공부를 그냥 이 동아리식으로 에스페란토 공부를 해갖고 어떻게 대종경까지 번역할 수 있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정전 번역만 마치면 내 인생 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어떻게 되냐면 대종경을 번역하라 라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에스페란토가 정식 대학 학교가 있는지도 모를 때인데 그래서 제 꿈, 에스페란토를 잘하려면 부딪혀야 된다. 세계 여행을 제가 가야 되겠다. 이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세계 여행을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포털을 쏜 거예요. 이 교당에 6월에 나왔죠. 90년 6월에 나오고 제가 이렇게 대종경까지 번역하려고 그러면 이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특히 유럽에 가서 유럽에 간 이유가 당시 불가리아에 에스페란토 그 학교 같은 데가 있었어요. 불가리아에. 그래서 불가리아는 그 학교에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보면 교사, 에스페란토 교사 자격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면 그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 그 교사가 되는데 그 불가리아 문교부에서 직접 인정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험만 합격하면 불가리아 어느 학교든 에스페란토 가르치는 학교에 쉽게 말하면 에스페란토 외국어라 하기는 좀 그러니 에스페란토 교사가 된다. 그 자격증이 있으면 한국에 오면 그래도 써먹은 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번역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자격증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렇게 해서 불가리아를 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불가리아를 90년에 갔는데 그런 얘기 자세하게 그냥 전설이 될 수 있어요, 전설이. 이게 공산체제가 다 무너지려고 하는 그러한 객변기에 제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그 수업 듣고 그냥 시험 쳤더니 합격했다는 거 아니에요. 합격하면 문교부에서 인정하는 교사 자격증이 그냥 나와야 되는데 그게 전환기에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이게 체제가 바뀌고 뭐 하고. 그래서 제가 못 받았지, 그걸 못 받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이렇게 간 건 또 자산 이 상사님이 그때 또 이렇게 또 챙겨주고 그랬죠.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또 걸고 모셔서 또 이렇게 여비로 또 챙겨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헝가리를 왔더니 어떤 분이 그냥 커피숍에서 그냥 모임인데 에스페란토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데 이분이 대학 교수예요. 대학 교수인데 에스페란토 학과 교수라. 이게 헝가리에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에 에스페란토 학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학과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 동양에서 온 사람 보니까 그래도 군침이 도는지 막 우리가 그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빨리 등록을 하면 당신도 여기서 공부를 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접속받아 버렸지. 그래서 제가 헝가리에서 유학을 하게 됐다. 그게 다 인연인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쭉 하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유학을 온 그게 뭐예요? 에스페란토를 잘해서 대종경을 번역하는 거니까 이렇게 유학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그냥 또 대종경을 번역한 거잖아요. 대종경을 번역했는데 이것도 요상하게 그냥 에스페란토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바르샤바. 제가 바르샤바에서 그 초벌 번역을 완성한 거예요. 부초본까지.
그게 이것도 참 그때 그런 욕심을 했지. 그런 욕심으로 우리 에스페란토가 바르샤바에서 났으니까 내가 여기서 대종경을 완성한다면 참 의미 있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죽어라 사라 그냥 거기서 번역을 한 거예요. 바르샤바에서. 그래서 번역을 하고 이 초보름 번역을 해놓고 그러다가 93년에 제가 불려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세계대회 준비하느라고. 이 세계대회 준비하느라고 그 번역된 것은 서랍에 들어가 버렸지. 서랍에 그냥 오랫동안 들어가 있다가 그래도 이제 그 세계대회도 잘 치렀고 이 96년에 제가 이제 그 협회 사무국장을 마치면서 제가 그냥 이 세계대회 때 때문에 학교를 논문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라고 해갖고 이 논문을 다시 유럽에 왔죠. 유럽에서 1년간 있으면서 이 논문을 썼죠. 이게 이제 그 96년, 그 다음에 97년이에요. 논문 쓰고 또 한국에 갔더니 또 그때는 종법사님 뭐 이렇게 계셨죠. 자산 종법사님이 또 불러셔갖고 대종경 번역 어떻게 되냐, 빨리 번역을 해야 될 텐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총부 가서 살아야지. 제가 그래서 총부로 살게 된 거예요. 총부로. 그래서 총부에 성불당 여러분 총부에 계시는 성불당이 방 두 칸이에요. 방 두 칸. 그 방 두 칸에 오른쪽에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쪽에 대각전에서 바라보는 게 성불당 오른쪽에 거기 제가 1년을 기거하면서 그래서 이 대종경 번역 윤문 작업을 마친 거예요. 마치고 98년에 윤문 작업을 이제 마쳤죠. 마치고 그렇게 이제 마치고 이제 또 가만히 보니까 한국에 있는 것보다는 유럽에 있는 것이 좋겠다. 또 유럽 온 거예요. 또 유럽에 이제 왔어요. 그때 통신원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통신원 하니까 생활비는 뭐 해결되고 그렇게 해서 유럽에 이제 오게 돼서 이제 그 폴란드를 거쳐서 리투아니아 와서 이제 살게 됐죠. 살게 되면서 또 정선종서 보고를 또 번역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또 그러시니까 또 번역을 또 하게 됐죠. 이 정선종사 탄백 100주년을 맞이해서 정선종사 번역도 하고 그리고 또 성가 이 성가 번역이 참 어려웠어요. 성가 시간 있었습니까? 제가 아니면 이전에 했습니다. 했죠. 저는 아침 시간이라서 못 들었는데 이 성가 번역 그냥 200국을 그냥 이거 하는데 제일 뭐 다른 번역도 그렇지만 제일 어려운 게 성가 번역이에요. 성가 번역인데 그걸 집사람이 음악을 하니까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아서 200곡을 완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도 번역하고 교사도 번역하고 또 불조유경도 번역하고 그리고 이제 대산종사 보복 이것도 또 번역을 마쳤죠. 마쳐서 그렇게 이제 쭉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86년, 2001년부터 정력 부분 원문을 맡았어요. 이게 우리 전서죠. 이게 이제 그 전서를 그냥 제일 처음부터 끝까지 완역한 게 돼버렸네요, 보니까. 이게 사실은 한 책을 번역한 사람은 있지만 처음부터 그냥 끝까지 그냥 번역한 사람은 아마 교단사에서는 뭐 제가 처음인 것 같으네요. 처음인데 그게 이제 그 다 그냥 뭐 말씀 안 해도 그 자산 상사님이 늘 그냥 이 처음부터 이까지 끝까지 관여하게 됐죠. 관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말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85년에 원불교 요람을 이제 번역하고 난 다음에 그때는 자상교감님 머리가 그래도 고무시네 보니까 고무시는데 그렇게 옛날에 번역할 때 이게 그 타이핑 여러분 타자기 있잖아요, 그죠? 타자기 있는 이렇게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교정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종로교당 그 대법당의 그 불단이에요. 이게. 불단에서 당신이 이렇게 교정받다. 활자로 해갖고 그렇게 하니까 참 지금 생각하면 과학 문명이 그냥 얼마나 발달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해서 교정 본 거예요. 인쇄소가 갖고 나오면 쭉 종이가 나와. 종이 있으면 또 보고 이 활자로 했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떠냐면 컴퓨터 2개 화면 탁 비춰놓고 구글 검색하고 뭐 하고 하면 얼마나 편해졌어요, 번역하기가.
그래도 요즘에 초벌 번역하고 구글이 대신해 줄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해버렸는데, 그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그 88년에 이제 그 저게 정정 번역을 하고 이제 본고부패 대각전에서 했죠. 대각전에서 하고 여기 밑에는 이제 교수 감수 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그 98년에 이 원불교 교전 이 봉정 출판 본고부패를 열었던 사진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번역해놓으면 제 일이 끝날 텐데 또 말씀하셔. 또 말씀하는데 이게 그냥 스페인어로도 번역이 돼야 되고 뭐로도 번역돼야 되고 뭐로도 번역돼야 되고 뭐로 있죠. 우리도 우리나라에 스페인어 하시는 분 많잖아요. 많고 그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 특별히 또 저한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이렇게 에스페란토에서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페란토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정말 스페인어를 잘하시는 분이 우리 진짜 한글 교전하고 에스페란토하고 다시 이렇게 스페인 번역하고 다시 한번 윤문은 해야 되죠. 윤문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 자선 상사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번역이라는 게 먼저 내놔야 된다. 먼저 내놔야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해서 완성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냥 완성을 깨하기 위해서 그냥 안 내놓으면 이게 그냥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내놔야 된다. 세상에. 내놔야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 그것이 완성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그냥 리카르도 박사인데 이 사람은 어느 천재들이에요. 우리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른들을 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많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또 신학, 이슬람학 박사예요. 스페인 사람인데 이슬람 박사지. 아랍어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아랍어 전공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 사람을 제가 또 일화도 있어요. 이 스페인어를 잘하고 그냥 에스페란토를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부탁을 했더니 자기는 그래. 자기는 종교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는 것은 반대한다. 그게 종교. 이게 뭐냐면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신 분이지. 또 그런 경험이 있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우리 종교인데 이 말을 참 세게 들어야 된다. 이 일반 비종교인들이 종교가 세상에 널려져서 안 된다라는 우리 그런 사회 현상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 그래서 대종사님이 하시는 게 뭐냐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다. 그 말이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게. 이 종교인데 이게 비진리적인 종교가 세상에 그냥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다. 그렇게 되니까 그분한테 퇴짜 맞았단 말이에요. 퇴짜 맞았고 이분 소개시킨 분이 있어. 그 소개시켜준 분이 뭐냐면 이슬람학 전공이에요. 이 사람이. 이게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스페인이면서 이슬람이다. 이 사람한테 했더니 참 이렇게 참 좋은 내용을 내가 번역할 수 있게 된 건 참 영광이다. 그래서 한국에도 2번 왔어요. 2번 와서 우리 상사님 곁에서 그때는 종법사님 이제 곁에서 이제 같이 있으면서 이 작업을 윤문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포르투갈의 교당이 생긴 순전히 에스페란토 덕분이에요. 사실은 그게 상파울로 교당이 있어요. 그 상파울 교당이 생긴 게 바로 이 포르투갈 교정 번역하면서 그랬다라는. 이 포르투갈 이 번역도 그거예요. 또 찾아봐라라고 하니까 이 포르투갈의 교당이 남미의 교당이 있어야 되는데 그 포르투갈의 인구가 많고 하니까 그렇게 빨리 우리가 해서 사람 찾아서 한번 해봐라 이랬던 그것도 사람 제가 찾아 나섰는데 이 제랄도 박사는요 아카데미오 데 에스페란토 프레지단토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한국 학술의 원장이에요. 이 사람이 쉽게 말하면 여기 에스페란토에 대해서는 그냥 세계적인 권위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사전이 베스트셀러예요. 포르투갈로 사전이 베스트셀러라. 대학 교수예요. 포르투갈로 교사. 여기 에스페란토도 그렇고 포르투갈에도 저명한 포르투갈 국어학자지 쉽게 말하면 이분이 그냥 읽어보니까 야 참 훌륭하고 좋은 이런 것도 내가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그냥 단순히 번역해버렸어요. 단순히 번역을 쭉 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정산종사 부부까지 이제 마치
하기로 했죠. 하기로 했는데 연세가 많으시오. 연세가 많으시오. 정산종사 법을 번역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그러니까 이제 자기 컴퓨터 작업하면서 이제 이제 해서 쓰러지셨지. 쓰러지셔서 이제 그거 어떻게 또 이어가야 되잖아. 또 이어가야 되는데 또 사람을 또 찾았지. 또 찾았는데 또 파울로라는 또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도 아주 대단하신 분이에요. 대단하신. 이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갖고 제랄도 박사가 이렇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후에 이어갈 사람을 내가 찾고 있다. 그러니까 이 파울로 박사가 그 얘기를 해. 제랄도 박사 같은 사람이 하는 일을 내가 이어간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영광이다. 이게. 그래서요, 단숨에 그냥 자기가 그냥 사례비나 그런 거 전혀 그냥 일단은 얘기도 물론 이어가야지. 이어가기 전에 그냥 어떻게 되면 그런 영광스러운 일을 내가 하는 것 자체가 그냥 그랬다.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까지 번역하냐. 불조요견까지 번역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겁니다. 이 아랍어 교정도 제가 또 진행을 했죠. 제가 진행을 했는데 이제 그 아랍어는 원래 그 스페인어 번역하시는 분이 하기로 했어. 스페인어 번역하는. 스페인어 자기가 전공이 아랍어예요. 아랍어인데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좀 학교 일도 바쁘고 뭐도 하고 친척이 없어서 그래도 사람을 찾고 하다가 이제 바레인 사람을 또 알게 됐단 말이에요. 바레인 사람을 알게 됐어요. 또 이 사람도 의사예요, 의사인데 의사들은 외국어를 잘하죠, 그죠? 여러 외국어를 잘하고 하니까 이분 때 그냥 자기가 그냥 해서 그냥 해드리게 하겠다 해서 정전하고 대종경을 아랍어로 번역이 되어 있다. 그것도 편집은 또 제가 여기 언급된 모든 책들은 제가 편집을 다 했어요. 책 편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정전으로 번역이 된 게 체코어로 번역되고 폴란드로도 번역되고 리투아니아, 이탈리아, 불가리아, 몽골어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됐죠. 번역이 되면서 또 러시아 성가도 지금 모스크바 교당에서 불려진 성가도 제가 맡아서 일을 진행하게 됐다. 여기가 이제 영산에 갔을 때 스페인어 리카르도, 그다음에 이 사람은 아시아 일본어를 전공했죠. 일본어를 전공해서 우리 교정 스페인어 번역하는데 같이 동참을 해서 이 총부에 와서 같이 논문 작업을 했고 여기는 우리 제랄도 박사예요. 제랄도 꽁지머리에다가 상당히 참 멋지신 분이지. 시인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민산 종사님 아시죠? 민산 종사님. 이 민산 종사님하고 제랄도 박사하고 의형제 맺었잖아. 서로 그냥 의형제 맺어서 그렇게 그래서 한번 대접도 잘 받았지. 우리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건 우리 집사람이에요. 이 사진 내가 보여줬다가 뭐 화낼 거야 하는데 여기 모스크바 이분은 이제 러시아 분이에요. 러시아 분인데 아주 그냥 노래도 직접 작곡도 하고 작사도 하고 시인이고 소설가고 또 번역가고 그렇게 해서 아주 그냥 활발한 활동을 또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분이에요. 이분한테 이제 러시아 성가를 번역을 맡겼는데 그래서 여기에 우리 원신영 교무도 같이 참가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분은 상당히 시인이니까 시적으로 잘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시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원문하고 좀 멀어지고 그렇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하다 보니 이게 가군도 돼야 되고 뭐도 돼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과정 속에 상당히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됐어요. 그때는 참 하는 순간마다 그냥 쉽게 말하면 딴지를 걸게 되는 거잖아. 이분도 좀 속으로는 말은 못했지만 그냥 우리가 자꾸 그냥 딴지를 걸고 그러니까 참 불편했을 거예요. 하지만 참 나중에 그 번역 사례비를 줬는데 그 사례비를 가지고 그냥 한국 가는 비행기표를 사버렸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비행기표를 우리가 사줘야 되는데 뭐 저도 그냥 넉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이 성가 번역하는 원불교에 태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해서 그렇게 온 거잖아요. 와갖고 우리 선방에 참여했죠. 총부에 가고 저기 또 상사원에 가서 또 하룻밤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러시아 성가 200곡은 아니지만 50곡, 이제 가장 널리 사용하는 법회에 사용하는 50곡을 이제 그렇게 해서 번역이 된 거고, 이건 2016년에 100주년 10대 언어 교수 봉조, 그때 이제 총부에서 정력 법회를 봤을 때 사진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최근 제 활동은 이렇게 번역이 돼 놓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누군가는 읽어줘야 되는데 라고 그렇게 또 읽었겠지 해서 여러 군데서 교수를 요청하신 분도 있어요. 헝가리 어떤 또 나이 드신 분, 이태리, 스웨덴, 독일 이런 데서 에스페란토 교전을 좀 이렇게 구입하거나 봤으면 좋겠다 해서 또 구입하고자 하는 법은 또 이렇게 돈으로 받기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있는 거 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죠.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되니까 저도 여름철에는, 물론 겨울철에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그러면서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여름철이 되면 여기 이제 발트상국에 한국 여행객들이 참 많이 와요,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냥 서유럽은 다 둘렀고 동유럽도 다 둘렀는데 유럽의 마지막 변방이 어디냐면 발트상국이다라는 거예요. 발트상국. 그러니까 이제 발트상국만 오면 유럽 여행 다 끝냈다라는 거예요. 여기 오면 산전수전 다 여행 경험을 한 분들이 오신단 말이에요. 이런 지역에 제가 가이드를 하니까 가이드가 얼마나 힘들어. 가이드보다 더 많이 알지, 유럽에는. 그렇게 해서 여름철에는 다행히 그냥 이런 번역 다 끝나고 나니까 또 하늘에서 또 철록이 나온, 철록이 여름철에 가이드를 하면서 이렇게 1년 먹고 살게 됐는데,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어버리는 거, 그 일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한국에 우리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이 이참에 그냥 우리 에스페란토 공부를 한번 합시다. 번역자가 직접 지도하는 에스페란토 공부를 합시다. 그렇게 처음에는 우리 원불교 사람만 하려고 그랬거든요. 원불교 사람만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하는 그림에 그냥 비대면에 줌으로 하니까 오고 싶은 사람 다 오게 하자 이렇게 되니까 그냥 처음에는 한 20명 시작했어요. 20명. 근데 요즘에는 45명이라 그래야 되나? 45명이 그냥 같이 비대면으로, 때로는 줌으로, 때로는 유튜브로 그렇게 직접 보고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일반인도 그러니까 우리 쉬운 것부터 하자 제가 생각했어요. 요훈품, 법훈편, 교훈편을 18회에 걸쳐서 공부를 했죠. 공부를 하니까. 그래도 이제 그나마 제가 번역하는데 많은 정성을 기울인 것 중 하나가 금강경이에요. 금강경. 번역하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네요. 이 금강경을 한 번 해서 7회에 걸쳐서 우리 금강경을 또 완독하면서 공부를 했죠. 덧붙여 반야신경도 공부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지. 이렇게 쉬운 거에다가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니까 금강경을 다 맛보기를 해놨다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원불교를 공부를 시작한다. 근데 사람이 안 떨어져. 계속 남아서 원불교 정전을 17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지금은 대종경을 공부를 합니다. 대종경을 공부하고. 그래서 지금 21회 차 지금 공부를 마쳤어요. 마쳤는데 지금 인도품, 이제 지금은 인도품을 저희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발표를 하는데 또 앞으로의 활동 계획을 또 잠깐 얘기를 하면, 먼저 원불교 교리를 중심으로 한 에스페란토 학습서를 하나 만들 생각이, 우리 홍성조 우리 에스페란토 회장님하고 같이 우리 그 에스페란토를 배우면서도 원불교 교리를 동시에 에스페란토로 된 걸 배울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숫자 크바르, 숫자 4라 그러면 그 숫자 4를 가르치면서 사언을 가르치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 크바르, 그 다음에 크바르 본파로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예문도 원불교 이 교전에 아니면 원불교 전서에 나오는 그러한 그것을 이제 그 예문으로 만들자를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청 나오면 원부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제가 줌으로 한번 가르쳐 드릴 수 있습니다. 가르쳐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원불교 에스페란토 단어 사전을 만들어요.
제가 번역을 하면서 정리한 단어 사전을 하나 만들어내서 이제 뭐 필요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국제 선방하고 세계대의 분과는 계속 이어져 가고, 그동안에 번역된 언어들, 정전 여러 언어들이 된 걸 다시 윤문을 하고 그걸 책으로 이렇게 내야 된다라는 그거하고, 이론상 서원문을 제가 100개 언어로 해서 번역된 책을 하나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론상 서원문을 100개 언어로 그렇게 한번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생각 중에. 또 그동안에 번역한 본문들이 참 많아요. 많은데 그것도 모아서 하나의 책으로 뭐 내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자산 상사님이 저한테 줬는데 그동안 번역했던 일을 기록을 해서 책 한 권으로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또 때가 되면 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번역 내용들 세세한 그런 것들도 한번 책으로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냥 활동뿐만 아니라 리투아니아 얘기도 좀 해두려고, 그래서 리투아니아에는 뭐 워낙 이 책 구입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안 되네요. 리투아니아에 제가 살면서 제가 펴낸 책인데 이것도 절판됐어요. 절판돼. 아마 도서관에 있을지 모르겠다. 이제 유럽의 중앙 리투아니아라는 360페이지 정도 되는 책으로 제가 여기 생활하면서 했던 내용들인데 인문서 가깝죠. 인문서, 역사, 뭐 생활상 이런 것들 쭉 해서 이제 그렇게 제가 옛날에는 한겨레 20일, 뭐 주간동안, 뉴스메이커 이런 데 글을 좀 썼어요. 쓰니까 거기 이제 출판사가 리투아니아에 간 책을 한번 냅시다라고 그 기사들 모은 거 그렇게 하고 또 해서 책을 한 권 나왔습니다. 나온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그 얘기하면 이제 그 리투아니아가 이런 나라예요, 여러분. 리투아니아가 바로 여기 있어요, 지금 여기. 우리가 유럽이다. 제가 여기 발트 삼국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예요. 이게 유럽의 변변이라 그러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여기가 유럽의 지리적 중심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크고 많은 전쟁들이 많았다. 1차 대전, 2차 대전, 피해가 여기에요, 여러분. 전쟁 1차 대전 여기 사라예보에서 시작됐단 말이에요. 사라예보에서 시작된 이 전쟁이 결국은 여기가 피튀는 전쟁. 2차 대전에 폴란드가 여기 있는데 결국 피튀는 데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여기 유대인들이 그냥 수백만 명이 유대인들이 살았잖아요. 결국 2차 대전에 일어나고 유대인들이 뭐 여러분 잘 아시잖아. 그 유대인들은 전부 다 여기 유대인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게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라고 했대. 1300년대에서 1700년대까지 이 일대를 다 장악한 세력이 리투아니아 대공국이에요. 리투아니아 대공국이다. 그러니까 우리 자멘호프가 에스페란토를 내게 된 게 여기다라는 거예요. 제가 깊은 뜻이 있다라는 게, 이 깊은 뜻이 뭐냐 그러면 여기가 그냥 항상 그냥 전쟁의 그냥 피해국이 되어버렸다. 피해 지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동에서는 러시아 세력이 들어오고 서에서는 게르만족 세력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그냥 좌지우지하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어쨌든 한 곳에 그냥 모아놓고 이렇게 차별하면서 그렇게 했다라는. 그래서 자멘호프가 차별 없는 세상이 돼야 된다. 차별 없는 세상이 돼야 되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 바로 언어도 중요하다라는 게, 이게 사람들 마음에 차별심을 없애려 그러면, 없애고 평등심을 기르려 그러면 평등적인 언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자멘호프는 저는 늘 우리 에스페란토 하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예요. 자멘호프는 종교적 성자다. 종교적 성자다. 나중에 언제 한번 그럴 기회가 뭐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멘호프와 소태산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하면요, 그 상당히 제가 보는 눈은 그냥 이 종교적 성인이에요. 이 자멘호프가 차별 없는 세상이니까 그 이론상의 진리가 그거잖아요. 차별과 분별이 없는 그 적적성성한 마음 상태, 그 진리의 본체거든요.
이 진리의 본체를 자매노부는 깨달아 본 거예요. 깨달아 봤는데 집의 세력들이 자꾸 차별로 간다라는 거예요. 너는 러시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독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되고 높은 관직에 올라갈 수 없고 너희들은 장사만 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되니까. 이 자매노부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꾼 게 그분이 근본적인 목적이고 그 수단으로서 언어다. 그 언어가 에스페란토다 해서 원불교와 에스페란토의 만남은 이게 우리가 그 원불교 교훈이 그냥 앞으로 그냥 수만 대가 갈 건데 이 원불교 교훈이 수만 대가 가서 세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원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세계 곳곳에 원불교 신자가 있었을 때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세계 원불교인 대회를 열면 그 언어가 그런 언어잖아 언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게 그냥 여러 통역해서 뭐하고 하는 그 비용이 유럽 연합의 통역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사실 여러분 모르시죠? 그 돈을 가지고 그냥 이 교화 사업이라든지 자선 사업이라든지 그 펼쳐봐요. 인류가 얼마나 발전되겠어요. 이렇게 되는데 저는 한 시간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해서 너무 많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돼버렸네요, 여러분. 돼버렸는데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원래 이렇게 하면 질문도 받고 뭐 그래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 진행자가 양해를 구하면 여러분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짧으나마 한번 얘기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사님. 한편에 우리 원불교 교서가 번역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질문 볼까요? 최봉황 어머님, 예, 최선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종씨라서 더 좋고요. 예, 보강 어머님이 그렇게 애쓰신 게 대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업무 사령받은 이후에 계속 보강 어머님들 건강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성대에서 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를 기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도 감상 한마디 해야 되겠네요. 네, 100개 언어로 이론상 서문을 번역해 보겠다. 그런 참 서원을 세우시고 또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유럽연합의 통역 비용 이런 경제적 용어도 나오네요. 그렇죠. 에스페란토를 하면은 통역 비용이 필요 없으니까. 하여튼 대단하십니다. 100개 언어인데 그 언어가 진짜 지구상에 100개가 됩니까? 그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구상의 언어가 그게 숫자가 많죠. 보통 이제 학자들은 한 7천여 개의 언어가 있다라고. 7,000개. 예, 7천여 개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드러난 언어는 그렇게 한 수백여는 넘죠. 그것이 지구상에 있는 각 나라.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혹시 또 다른 분 감상이나 네. 감사합니다. 공사님 오후 시간에 계속 이후 시간도 참석 가능하신가요? 예, 지금 아침 시간이니까. 네네네, 그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